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20년도 수시 3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AM 수신기에서 수신된 P 변조에서 신호파를 검출하는 부분, 이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복습해 드렸지만은 우선 우리가 신호파라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나 음성이나 그다음 영상이 되겠고, 이 신호파가 멀리 못 가니까 멀리 실어가는 게 우리가 반송파라 했습니다. 반송파는 멀리 가는 성격이 있어요. 주파수 높아서. 그래서 반송파 영어로 이제 캐리어, 우리 짐 있죠? 그 캐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파와 반송파에다가 신호파를 합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변조라고 했습니다. 변조 신호가 약하니까 이것을 이제 좀 증폭하는 게 이제 전력 증폭이 되겠고, 이 전력 증폭된 신호를 급전선 케이블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이게 안테나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방송국처럼 송신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신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라디오나 TV처럼 수신기에서 이 변조, 이제 P변조파가 되겠죠. 그래서 P변조파라는 것은 뭡니까? 반송파와 그다음에 신호파가 합쳐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송파를 없애고 신호파는 꺼져내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죠? 문제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컴파기가 되겠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뭐 문방구점에서 광석 라디오라고 혹시 실험해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컴파기가 바로 광석 라디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컴파기가 되겠고요. 자, 변조기나 이런 것들은 또 다음 기회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2번. 이제 송신기가 되겠네요. 송신기. 아까 1번 문제는 수신기, 송신기, 보내는 쪽, 방송국 쪽. 스프리어스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신호를 나왔을 때 불필요하게 나오는 어떤 잡음이라 보시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경감해야 되겠죠. 커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죠. 경감.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 동조열의 Q 값을 높이 한다는 말은요. Q 값이라는 것은 이 정확히는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주파수를 좁게 내로하게 해서 쓸데없는 주파수는 가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이 Q 값을 높인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2번 필터인데요. 필터를 해가지고 파이형 결합을 해서 필터를 사용하여서 또 불필요한 주파수를 전파를 없앤다는 것도 맞는 개념이 되겠고요. 급전선이라는 것은 케이블을 말했죠. 안테나 케이블에다가 트랩이라는 것은 함정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주파수 이런 것들을 흡수시켜 가지고 잡음을 줄이는 거가 트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스프리어스 발사 경감 대책이 되겠고요. 4번에 있어서는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은 A급 증폭 회로가 틀렸습니다. 자, 증폭 회로는 A, B, C, AB급, 요즘 D급까지 나왔는데요. A급이 가장 음질이 좋습니다. 음질이 좋은 반면에 단점으로는 전력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다가 A급 앰프를 설치해서 아주 음질 좋게 듣고 있죠. 그런데 A급 증폭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런 스프레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증폭되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 증폭회로에서는 C급을 좀 쓰거든요. 꼭 필요한 데이터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인데 왜냐하면 A급 증폭회로가 아니다. 3번 문제 볼까요? 무선 송신기 회로가 되겠네요. 무선 송신기 회로. 그래서 무선 송신기 회로 같은 경우에 구성 회로와 관계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수정 발진 회로를 통해서 반송파를 만들죠. 반송파를 발생시키고요. 그것을 이제 변조시키죠. 변조시킨 회로가 신호가
신호가 약하니까 전력 증폭회를 통해서 세게 증폭시키죠. 이 132번은 무선 송신기가 되겠는데 자동 음량 조절회로는 지난번 나왔었죠. 2021년도 나왔죠. 자동으로 음량을 조절한다.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방송국에 가깝든 방송국이 멀든 간에 음량은 듣기 좋게끔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이 되겠고 얘는 수신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변조 방식이 지난번 나왔었는데요. 변조 방식은 크게 아날로그 변조 방식과 디지털 변조 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날로그 변조 방식은 AM, 진폭 변조, 그 다음에 FM, 주파수 프리퀀시, 주파수 변조, 그 다음 PM, 페이즈 위상 변조가 아날로그 변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응되는 디지털 변조 방식으로는 ASK, 진폭 위상, 진폭 디지털, 그다음에 FSK, 그다음 PS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은 기술이 발달한 순서로 되겠습니다. AFP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ASK와 PSK 조합되는 것들하면은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까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FSK도 아니다는 알 수 있을 건데요. QAM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과 이성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5번 발진회로입니다. 송신기 쪽이죠. 발진회라는 것은 반송파 즉 90.3MHz FM 방송 이렇다 그러면은 이 90.3MHz 주파수를 만드는 게 반송파가 되겠습니다. 반송파 주파수는 그 주파수가 안정돼야 되겠죠. 안정돼야 되니까 안정도가 정답이 되겠고요. 충실도라는 건 뭐냐면은 수신부에서 원래 원음과 얼마 정도 일치하느냐, 쉽게 말하면 음질이 좋냐가 되겠죠. 충실도라는 것은요. 즉 변조에서 보는 신호를 어때 그대로 100% 음질 좋게 복원시키느냐 충실도가 되겠고, 선택도라는 것은 이 복잡한 주파수 중에서 이것을 정확히 얼마 정도 정확하게 마음에 들게 선택하느냐 되겠고, 증폭도라는 것은 얼마나 크게 하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발진회로니까 송신부가 되겠고요. 송신부 같은 경우는 안정도가 되겠고 증폭도 하고요. 그 다음 수신부는 충실도와 선택도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이건 완전히 전자회로 관련된 건데요. 크게 여러분 운영에 관계없는 건데 일단은 이런 경우는 이제 미분기와 적분기가 있는데 적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가 위로 있어 가지고 이거 이제 OPM프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레이더에서 같은 거리에 가까이 있는 두 개의 물질을 두 개의 휘점으로 한다는데요. 거리가 같다는 거죠. 얘하고 거리는 같은데 두 개의 물체가 두 개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휘점이라는 건 이제 휘점이 뭐죠? 휘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 선이 두 개냐 하나냐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그죠? 그래서 그 뭐냐는 거 되겠고요. 능력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능력이니까 능이죠.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맥락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고 빨리 걸러내는 실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능력인데 그럼 두 가지죠. 방위냐 거리냐. 거리를 분해하는 거냐 방위를 분해하는 건데, 방위라는 것은 그 시계 방향 몇 시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 거리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는 것은 이게 되겠죠. 방위. 정답은 방위 분해 능이 되겠습니다. 즉 야가 두 개로 이식할 수 있는 것, 동일 거리에서요. 그 능이 되겠고, 거리 분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같은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구별될 수 있겠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별 안 되면 하나의 휘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구별되면은 두 개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의 동일 방향에 있는 것 중에서 두 개의 간격이 얼마나 접근해도 결국 두 개로 보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거리 분해능이 되겠습니다. 거리 분해능은 같은 방향에 있을 때고요. 얘는 방위 분해는 같은 거리, 얘도 같고 얘도 같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이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은 주파수가 30MHz인 반파장 다이폴인데요. 자, 다이폴 안테나 다 무시하시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반파장이 키워드고 시로 길이가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안테나 길이는 기본적으로 주파수와 반비례하죠. 공식이 파장은 이게 이제 빛의 속도나 전파 속도가 되겠고, 얘가 주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장 람다는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생 메타 퍼 세컨드이고요. 그 다음 주파수는 30메가니까 3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이것을 약분하게 되면은 얘 하면 10의 2승이니까 즉 300분의 30으로서 얘는 10m가 되겠습니다. 파장 자체는요. 그래서 원래 안테나가 10m 높아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2분의 1이나 4분의 1처럼 수학적으로 같아도 물론 거리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작동하더라는 걸 발견하고 반파장 다이폴 혹은 4분의 1 안테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파장 2분이니까요. 5m죠. 5m고요. 그런데 5m가 실제 이제 안테나가 지금 5m짜리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5m짜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로 길이를 또 몇 번 설명했지만 시로 길이 한번 보시고요. 공식은 8분의 2, 즉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2m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하기 좀 그렇다면은 30메가의 반파장 나온 시로길 문제는 3.2겠구나 하고 문제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전선은 그거 되겠죠. 급전선은 케이블이 되겠죠. 케이블.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급전선 되려면은 좋은 말만 나와야 되겠죠. 전송률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절연 내력이 약하게 되면은 출력이 셀 때 누전이 일어나거나 파괴가 되겠죠. 아니면은 벼락 같은 게 내렸을 때 쉽게 파괴되겠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이제 커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유도 방해를 잘 받아야 할 것.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유도 방해라는 것은 안테나 근처나 그 장비들 근처에 뭐 용접을 한다거나 헤어드라이로 뭐 머리를 말린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그 막 잡음이 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유도 방해인데요. 유도 방해에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 임피던스 정합이라는 것은 원래 송신기와 안테나 공중선이 임피던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급전선이 임피던스를 잘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4번도 해당되겠습니다. 5번 선로상의 이미 한 점에서, 근데 선로상이라는 것은 급전선을 말합니다. 케이블 여기서 여기서나 전압과 전류비를 나타내는 것에서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 값을 갖는 건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